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받을 때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심지어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먼저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에 숨겨진 비밀 3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있는 국민연금 받을 때 손해볼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 그동안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가 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오늘 방송이라도 보시고 지금이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신 분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이 되는 노후에 국민연금 하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 방법도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만 놓고 보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노후 소득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번 양보해서 손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좀 전해주세요. 먼저 첫째,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초연금 감액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63세가 되시는 1962년생인데요. 2년 뒤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64세부터 받는 1965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1년 뒤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받는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생계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국가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로 짭짤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년 뒤인 2027년에 기초연금은 1인 기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재산이나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유 불문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최대 깎일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150만원 정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2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역전 방지제도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도 안 되게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워졌을 때도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51만원 이상으로 받으면 깎이기 시작하는데요. 60만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원, 64만원을 받는다면 대략 5만 7천원 정도, 67만원을 받는다면 대략 6만 2천원 전후로 깎입니다. 70만원을 받는다면 6만 7천원, 80만원을 받는다면 7만 9천원, 85만원을 받는다면 8만 6천원, 90만원을 받는다면 9만 2천원, 100만원을 받는다면 9만 7천원, 15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대략 50%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깎이는 금액은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깎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재산이나 소득은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A씨가 국민연금을 45만원을 받고 B씨가 국민연금을 1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받을 때는 A씨는 40만원 전액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B씨는 20만원 이하로 받거나 10만원 이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비슷해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제 없이 100% 모두 적용됩니다. 둘째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소득에 따라서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깎일 수 있는데요. 최대로 깎일 수 있는 금액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A값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A값을 초과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 감액 기간은 소득이 있는 5년간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이 A값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4년의 A값은 대략 299만원 정도였고요. 2025년에는 정확하게 308만 9,06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A값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면 소득금액은 월 급여라기보다도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이후 금액이고요.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단은 소득이 있더라도 2025년 A값인 308만 9,062원 이하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소득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확인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보면 소득이 여전히 많은 분들도 제법 계시므로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무조건 50% 깎이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 구간별 감액 기준표에 따라서 이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5만원부터 깎이기 시작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나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퇴자나 퇴직자 입장에서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보료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매월 6만원 이상 낼 수도 있고요. 30만원도 내게 되면 은퇴자나 퇴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른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만 있는데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월 167만원 이상 받으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훨씬 더 적게 받더라도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원 이상이면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상만 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 84만원 정도 받고 집이 한 채 있다면 건보료 피부양자는 거의 탈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업보다는 월 급여가 좀 적더라도 되도록이면 오래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소득을 가지면 이익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2025년에는 112만원을 먼저 공제해드리고요. 남는 금액이 있다면 30%를 추가로 또 공제해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이 공제해주는 금액을 부부 따로 각각 공제해주는 것처럼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기초연금도 받고 소득도 늘어나서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 좀 더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그때 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